네, 글로벌 외신 센터입니다. 간밤 미국에서는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견조하게 나왔는데요. 다만 시장에서는 이를 부담감으로 느끼면서 결국에는 하락한 채로 마감했습니다. 이 안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오갔는지 기사 내용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기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CNN 보도 내용입니다. Dow sinks after the U.S. economy grew much faster than previously thought in the third quarter. 네, 이번에 미국에서는 GDP 성장률과 관련돼서 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미국의 지난 분기 경제가 예상보다 강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속보치, 잠정치, 그리고 확정치로 세 가지로 나뉘어서 발표가 되는데요. 지난달에는 잠정치가 발표가 되었고요. 이번에 발표된 수치는 확정치입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최종 집계된 3분기 GDP 증가율은 연율 3.2%로 집계가 됐는데요. 지난달에 발표됐던 잠정치인 2.9%보다 0.3%포인트 상향된 겁니다. 올해 1, 2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기술적 경기 침체 위기에 직면을 했었는데요. 드디어 이번 3분기에는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서면서 견조한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이렇게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기사 내용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소비자 지출과 주거 비용을 제외한 고정 투자 비용이 늘어난 것이 전체 성장률을 높였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이 증가했다는 점과 정부의 지출 증가도 경제 성장률을 상향시켰다고 분석했는데요.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지갑을 많이 열고 있고 이 소비 지표가 견조하게 나왔다는 부분, 그리고 정부 쪽에서도 지출이 늘어났다는 점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상향 방향으로 이끌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 경제 지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고용 시장과 관련되어 있는 지표였는데요. 로이터 통신 보도 내용입니다. Low weekly jobless claims underscore U.S. labor market tightness. Quarter 3 growth revised up. 네, 고용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견조하게 나왔습니다. 최근 미국 고용시장에는 칼바람이 부는 듯한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빅테크 기업들에서 금융권까지 잇따라 감원 계획이 발표가 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용시장의 우려감도 더욱 커진 듯 했는데 이번에 발표된 이 신규 수당 청구 건수는 그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수치와 함께 자세한 코멘트 보겠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망치를 하회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 6천 건으로 집계되면서 전주보다 2천 건 증가한 수준이었는데요. 증가는 했지만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22만 건을 밑돌게 되면서 줄어드는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수치는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미국인의 수가 여전히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는데요. 최근 몇 년간 인력 확보에 애를 먹었던 기업들이 이제는 손쉽게 또 해고를 하는 것에 나서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또 이 고용 지표가 중요했던 이유가 연준 쪽에서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 고용 시장이 견조하게 나올 경우에는 임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고용 시장을 연준은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세 번째 기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영국의 이야기인데요. 영국의 경제 성장률과 관련되어 있는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BBC 뉴스 보도 내용입니다. UK economy shrank more than previously thought. 네, 영국 경제가 올해 3분기 예상보다 더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영국 경제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올 3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 0.3% 줄어들었다며 예비치인 마이너스 0.2%보다 감소폭이 더 커졌다고 밝혔는데요. 영국 국민들이 지갑을 열기보다는 저축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자세한 수치부터 분석을 해보자면 네, 서비스 부문에서 0.1% 성장을 했지만 제조업 부문에서 큰 폭으로 감소를 했고요. 결국에는 통장을 더 채우면서 저축으로 돌아서면서 이 경제 성장률이 조금은 위축이 됐다는 겁니다. 네, 마지막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네,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China to slash quarantine for overseas travelers from January amid COVID-19 rise.
네, 중국을 방문할 때 앞으로는 조금 더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이 내달부터 해외 입국자들의 의무적인 시설 격리를 해제했기 때문입니다. 기사에서도 어떻게 말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네, 중국이 내달부터 해외 입국자들의 의무시설 격리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래는 5일간의 시설 격리와 4흘간의 재택 격리 등 격리 규정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시설 격리가 없이 4흘 동안 건강 모니터링만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힌 겁니다. 아직 재택 격리와 관련해서는 실효성이 있을지 더 알아봐야 한다는 외신들의 보도가 이어졌고요. 또 새 지침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보도되기는 했지만 정확한 시행 일자는 아직 나온 바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4가지 주요 외신 뉴스들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